아니, 오늘 상견례인 건 아시죠? 그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 자리에서 막 앉자마자 상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듯 틀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에르메스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거렸고 손목에 까를띠에 시계는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긴 어머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 브랜드도 모르겠는 그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김미숙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것은 단정한 남색 자켓이었습니다. 무리하시네요. 뭐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왔는데 그쪽이 그런 차림으로 나오신 게 무리한 거 아닌가요? 이 귀걸이 하나가 아마 그 옷 10벌값은 될 텐데 동대문에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동대문이든 인터넷이든 그게 왜 중요한가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내는 겁니다. 명품을 걸쳤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듯이요.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품격도 결국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비싼 귀걸이를 걸고 계신데 왜 첫마디부터 그렇게 품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민 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제가 틀린 말했나요? 상균이의 자리에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셔야죠.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무시당한 기분이라니까요. 상민 아버지가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예비사돈 오해는 마시자. 저희가 사업을 좀 크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다들 그 정도 수준이시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밀숙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김밀숙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계속했습니다. 물론 사돈께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결혼이라는 게 길이 어울려야 서로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상민이가 워낙 여린 아이라 나중에 감당 못할까 싶어서요. 여린 아이유리는 그 말에 시선을 상민에게 돌렸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에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걸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그건 좀 심한 말씀 아닌가요? 유리의 목소리가 방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젓가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민이 유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유리야 진정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유리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유리를 지켜보던 상민 어머니가 코숨을 찼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얄밉던지 유리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심하게 말했나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지.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수준이 맞아요. 오래가지. 그리고 보통 엄마 보고 딸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격식도 모르시는 분이 딸을 어떻게 우셨을지 솔직히 걱정되네요. 김미숙이 처음으로 상민의 부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건 결국 스스로의 눈을 좁히는 겁니다. 김미숙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은 어디에 내려도 당당한 아이에 성실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민 어머니가 더 노골적으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아휴, 참 시간이 아깝네. 우리도 괜히 이런 자리 차린 게 후회되네요. 처음부터 수준을 맞춰봤어야 했는데 그녀는 김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곡을 판정식 식당을 김미숙이라는 어머니 밈으로 예약하셨다고 해서 기본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나저나 어디 사세요? 전세, 월세,
설마 아직도 부모님이랑 사시는 건 아니겠죠? 김미숙이 대답하기도 전에 상민 어머니는 혼자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아, 요즘은 전세도 비싸서 대출받기 힘들다던데 혹시 집 때문에 우리 상민이한테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집안에 취직하러 오신 건 아니시죠? 요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화내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젊은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시집 잘 가서 팔자 피려고. 그리고 혹시 비 같은 건 없으시죠? 요즘 서민들 카드빚 대출 때문에 허득인다던데 김미숙 님도 여기 예약하느라 카드 한둘까지 닿아서 어떡하죠? 요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김미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참 안 됐네요. 김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시오. 상민 어머니가 발근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그런 말씀을 모르죠.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겠네요. 돈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는 없으신 분들이라는 것. 상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민아, 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알겠지. 엄마 아빠 말이 맞았잖아. 상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게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상민 아버지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니 서로에게 부담만 될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김미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은 한 젓가락도 뜨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상민의 부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유리와 김미숙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차를 맡겼으면 제대로 갖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상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주최 직원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최 직원이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잠시 대기해 주시면 대기,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기다리라고. 상민 어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아니, 발레 파킹비를 10,000원씩이나 받으면서 이런 서비스밖에 못해요.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차량이 막고 있어서 잠시만. 다른 차량. 그럼 그거 먼저 치우라고 했어야죠.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도대체? 상민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직원 때문에 서비스가 나빠진다니까. 우리가 왜 이런 데 와서 기분 상해야 해요? 그는 주차 직원의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김민수 이름 기억해뒀다가 매니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직원은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해. 잘못 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시면 5분 1분도 못 기다려요. 우리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시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상민 어머니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미라도 할인해 주든지. 그녀는 이미 나온 뒤였지만 투집을 잡아 무언가를 더 뜯어내려 있습니다. 그건 이미 계산이 끝나서 김민수가 유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참아야 하는 현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리가 엄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민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오히려 잘 됐어. 이제야 사람을 제대로 본 거니까. 사람은 제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어. 우리를 담기엔 그들의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야. 근데 엄마 화났나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김민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상대를 박하면서 해야지. 개가 짖는다고 사람이 같이 짖을 수는 없잖아. 차가 출발하자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정식 집의 간판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유리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상민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아니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라도 변명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 3년을 만난 사이인데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유리야. 상민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부모님 말씀대로 우리 집안이랑은 환경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유리 어머님이 사업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부모님이 너무 반대되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려고 파혼하자고. 부모님이 오늘 정식으로 파혼 얘기 전하라고 하셨어. 내 쪽 집안이랑은 안 맞는다고, 나중에 고생할 게 뻔하다고.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상민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평생 그렇게 살아. 유리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제때 노모님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건 됐어. 이만 끊을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유리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김유리 씨, 회의 시작한대요. 동료의 목소리에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김유리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제야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타월을 옮겨쥐고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눈가를 정리했습니다. 붉어진 눈이 들길까봐 화장품으로 닫으라고 다시 미소를 흉내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안마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유리는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유리는 엄마가 서재에서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류 덤미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엄마는 안경을 쓴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김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것을 응았니? 계약서 검토하고 있어. 상민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김미숙은 안경을 벗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은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혼하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한대요. 김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꼭 안아줬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 한마디에 유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님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저를 버린 거예요. 알아, 다. 유리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서류가 뭐예요?
김미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투자건. 하지만 유리는 받습니다. 서류 위에 적긴 회사 이름을 상민 아버지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상민 아버지는 회사 회실에서 숨을 고르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올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계약건 납부액만 100억 원인 없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상민 아버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KM그룹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알짜 키우비입니다. 그런 곳과 직거리를 트기 되다니 잘했네. 다들 쓰고 많았어.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조언들을 훑어보다가 마지막 페이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하던 상대방 서명란 대표이사 김미숙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미숙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저 이 김미숙 대표가 혹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무이사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KM그룹 김미숙 회장님이십니다. 외부 행사에 잘 나서지 않아서 얼굴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회장? 네. 재작년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계열사 사장이던 장력 김미숙 님이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보고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난달에 KM그룹 회장님 관련 보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다급하게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묻습니다. 사진은 있나?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상민 아버지의 손에서 계약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그의 입술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상민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계약 다 됐어. 축하 파티 준비하려고 하는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상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KM그룹 회장이 김미숙이래. 잠깐만. 상민 어머니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KM그룹 김미숙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그룹 사보를 인용한 기사가 떴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김미숙의 모습.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김미숙 회장의 경영 철학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마지막 기사 제목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색 재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가 이럴 리가 없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하나. 상민이를 통해서라도. 이미 늦었어. 파혼 통보까지 했는데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0억 원의 계약 회사의 미래가 달린 그것이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받더니 상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KM그룹에서 온 전화. 상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M그룹 비서실입니다. 김미숙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순간 심장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전자가 잠시 바뀌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민 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상민 어머니가 초조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건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민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칠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단업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잠깐만, 네. 회장님 이미 실무협의는 다 끝났고 저희는 이 계약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한정식 집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수준이 맞아야 함께할 수 있다고, 환경이 다르면 서로 부담이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는 몰라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호은 많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계약이 취소됐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다 진행된 건인데 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직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상민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회사를 위기로 몰라나왔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 이 계약 때문에 받은 대출은, 선투자한 설비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그날 오후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KM 그룹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 뭔가 큰 문제가 있었나 보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다무를 수 없었습니다. 청담동 프라이빗 골프 클럽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연회비만 수백만 원, 제게 인사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미숙은 캐디백을 확인하며 장갑을 갰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운딩 하기 딱입니다. 동반자인 L그룹 부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숑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람도 적당하고 첫 번째 홀에에서 김미숙이 티샷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사람은 상민 어머니였습니다. 모자를 눌렀고 선크림을 잔뜩 바른 얼굴이었지만 그 밑으로 보이는 초췌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미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생수가 좋았어요. 아유, 더운데 갈증 나실까봐. 상민 어머니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티샷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수분 보충제인데요. 회장님 피부에 딱 좋아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콜라겐도. 동반 라운딩을 하던 VIP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러지? 김미숙이 수행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사돈될 뻔한 인연인데. 상민 어머니가 김미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니가 들고 있던 골프 카트가 김미숙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딱. 김미숙의 수행이 흐트러졌고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오비 지역으로 떨어지는 공을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그만. 상민 어머니가 황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실수를 아니 몰라 뱉어요. 회장님이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오셔서 김미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시죠. 상민 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잡상인 싫어합니다. 끌려나가는 상민 어머니는 골프장 입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사무실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는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대표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에 앉은 이사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대표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KM그룹과의 계약이 왜 갑자기 취소된 겁니까? 그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조건이요? 이미 다 합의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KM그룹 김미숙 회장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담돼 사실입니까? 이사나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는 회사가 버틸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엄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부채 비율 200%, 유동성 비율 50% 미만 회사는 이미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문제입니다. 이번 달은 겨우 지급했지만 다음 달은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KM그룹과 척을 진회화와는 거래하기 부담스럽다고. 김미숙은 본사 집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들을 것이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올렸습니다. 하늘 지분이 시장에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줄주들이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지분부터 차례대로 사들이세요. 전량 매입하시겠습니까? 네, 51% 이상 확보하는 대로 보고하세요. 비서가 나간 후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인수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는 건 당연한 비즈니스야. 김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글쎄, 작업자들 기지. 상민의 아버지가 회사로 출근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경영진의 실수라는 것을. 그때의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KM그룹에서 우리 회사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있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KM그룹이 51%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낙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은 하나같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주주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이사회였습니다. 상민 아버지는 여전히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도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실 겁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회의실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민은 아버지 옆에 앉아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미숙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유리가 걸어들어왔습니다. 역시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올린 며칠 전 파혼 통고를 받고 올던 그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상민과 유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미숙이 테이블 상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M그룹 김미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습니다. 어제부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던져지자 몇몇 임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과반이 넘는 지분
완전한 경영권 장악이었습니다. 상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김미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M그룹 전략기획실 김미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원진의 성과 대비 보수가 업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건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기여들을 그뒤 기여도요. 요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상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귀여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임원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상민 어머니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오만함으로 비즈니스를 망치는 경영진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잊었습니다. 상민이 움직였습니다. 김미숙이 자신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영업 실적을 보니 3년째 마이너스네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시장 상황이요? 요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들은 평균 20% 성장했는데요. 상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리의 직접은 정확했습니다. 이사님,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네요. 요리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 연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휴가라도 다녀오시죠.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실지 모르겠네요.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았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상민 아버지가 다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민이는 아직 젊고 배울 게 많습니다.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미숙은 단호했습니다. 3년간 마이너스 실적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다른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증명하세요. 3개월 안에 개선이 없으면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실적이 오르면 구조조정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김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사회는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각자 개선안을 준비해 오세요.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길이 어울려야 한다.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상민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 VIP로 크리스털이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1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상민의 부모가 직접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김미숙과 요리가 들어왔을 때 상민의 부모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거간하면 온배가 안돼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웨이터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김미숙과 요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병에 5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상민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 사과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상민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내비는 사과였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묘리는 무릎 꿇은 상민의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엄마를 극토록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격식도 모른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 그때는 정말 몰라뵀어요. 회장님이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하라도 마음을 들여야 편할 것 같아서 받아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미숙은 아무 말도 없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입에 먹은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썩은 맛이 나죠?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무릎 꿇은 상민 아버지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집안 수준 차이가 나면 결국 곤란해진다. 겸상하기도 부끄럽다. 길이 어울려야 한다. 상민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맞다. 제 딸이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적응 못할 거라고, 나중에 수준 차이가 티날 거라고, 그리고 제 옷차림도 문제 삼으셨죠. 상견님의 격식도 모른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하름하다고.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유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네. 상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요? 썩은 맛이 배어버린 술은 아무리 좋은 병에 담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리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번 썩은 인상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릎 꿇는 것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김미숙은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두 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수준이 안 맞으면 함께 할 수 없죠. 길이 어울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어울릴 수준이 아니네요. 너무 격이 달라서요. 그 말은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을 나서려던 김미숙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상민 씨는 다음 달까지만 회사에 나오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소한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퇴장님, 그건 너무 상민 아버지가 절규했습니다. 아들마저 잃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민이만이라도 상민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저희 잘못이지 잘못이 없다고요. 요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상민 씨가 모르지요?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모욕할 때 몰랐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동조한 거예요. 요리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저도 같은 말씀 드립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미숙과 요리가 나간 후 VIP 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상민의 부모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처참한 몰골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상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상민 아버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으니까요. 밖으로 나온 김미숙과 요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사람은 제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어. 잡그릇에 큰 것을 담으려 하면 결국 깨지게 마련이지. 김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어. 그 분야 요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김미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늦은 저녁 유리가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난리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 유리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출입구를 오가던 직원들이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상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다 틀렸어. 내가 미쳤어. 그날 그냥 가만히 있었던 내가 잘못이야. 요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기억나. 내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모욕했을 때 넌 뭐 했네?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지. 상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그건 내 선택이었어. 요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침묵도 동조라는 말 몰라? 그날 내가 침묵한 순간 이미 답은 끝난 거야. 너희 부모님이 말했잖아.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나도 같은 말할게. 인연은 여기까지야. 상민의 눈에 눈물이 멈췄습니다. 제발 요리야, 부탁이야. 나 다 버렸어. 집도 회사도 다 끝났어. 내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애잔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살 수 있어. 너는 다만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차분히 돌았었습니다. 상민은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요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M그룹의 인수 이후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생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기업이 김미숙 회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전략기획실의 찰지한 구조 조정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어들었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이 체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실적이 눈에 띄게 오르자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KM그룹이 들어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 솔직히 예전엔 거래액이 거래졌는데 이제는 믿을 만하다니까 거래처들의 평판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잃었던 신뢰가 회복되었고 예전에는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던 해외 프로젝트까지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맡은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내면서 점점 팀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 딸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시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불 꺼진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찰져했습니다. 미란 반면 상민 씨의 집안 이야기는 업계에서 뒷담화에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아 거기 이제 끝났지. 개이행으로 판텔 찍혔다잖아. 옛날엔 청담에서 명품만 들고 다니며 잘 나갔다니. 지금은 전성기 다 갔어. 누가 같이 하겠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부러움 섞인 어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두고 웃음 섞인 이야기로 소비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요리는 그런 소문을 듣고 냈습니다. 상민의 부모가 강남의 고급 빌라를 팔고 외곽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 지인들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슬쩍 피한다는 이야기. 그날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진주를 돌멩이로 착각했습니다. 오만함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건물주라고. 이에 소개다가 늦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장미숙입니다. 아니, 이 건물이 어머님 거라고요. 그땐 알보고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라고 했던가. 아니, 그게 그런데 말이죠. 수아 씨 세상은 보이는 테러만 굴러가지 않아. 이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부모님이 하신다는 그 프랜차이즈 가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럼 설마 일부러 가게를 사신 겁니까? 장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통보했듯이 계약 만료 후 재계약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고 경솔됐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날 수아 씨는 내가 뭘 입었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날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더군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 말은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받은 대접저도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올해로 69세인 장미숙은 원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조그만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가게에서 팔리는 건 별거 없어요. 상추 한 단, 깻잎 한 묶음, 무한개 그걸로 하루하루 조금씩 벌었죠. 단골 손님들한테 미소한 음품을 약어주며 살았습니다. 가게 바로 옆에는 허름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엔 이끼가 끼었고 철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집인을 눈에 발표했습니다. 가게 바로 옆인데 집주인이 팔 생각 없대. 왜냐하면 거기 곧 도로 확장 들어갈 거래요. 개발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장미숙은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들렸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 들었어. 거기 세입자 나간다더라. 그 말에 2002년 장미숙은 적금과 남편 유산까지 몽땅 모아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미쳤단 소리 들었죠. 도로 확장 들어가면 반쪽 잘려나간다고, 거기서 개발은 글렀다고. 하지만 장미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사들였습니다. 낮엔 가게, 밤엔 그 집에서 밥을 짓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은 다 떠나는 망우동에서 장미숙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집이 공공 재개발 우선 대상지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미숙은 1층 상가 플러스 3층 주택 통제 건물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개발 소문에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장미숙은 근처 소형 빌라 집은 하나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서울 동북권에 건물 2채 상가, 1채 소형 빌라 집은 한 건 임대 소득 만월 9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디 가서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미숙은 예전 채소 가게를 하던 그 시절의 부지런함과 알뜰하고 겸손한 삶의 습관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도 그녀를 건물 2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할인 행사 때 사둔 외투들 아직 헤어지지 않은 그 옷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는 까진 구불 솔질에 닦아 신었고 가방은 시장에서 고른 단단하고 오리가는 무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밥 먹여주나 등에 맨 거보다 속에 든 게 중요하지. 그녀는 돈을 써야 할 것과 안 써도 될 곳을 정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는 좋은 사람 곁에서 자라야 그게 복이 된다. 그렇게 일하고 아끼고 닦고 버티며 장미숙은
아들을 로펌의 변호사로 키워냈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돈 많은 거보다 빠르게 자란 게 더 값지지. 아들은 장미숙이 하나뿐인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라고 말로 떠벌 일이 않았지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정 가방을 들고 시장을 다니며 스스로는 그냥 한평생 장사하던 사람이라 말하는 소탈한 노인이었습니다. 장미숙은 아들과 마주 앉아 소박한 술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장미숙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로펌에도 들어갔어요. 입사 첫날 생각하면 아직도 꿈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응. 엄마도 건강 꼭 챙기고 월급 받으면 엄마 여행 보내드릴게요. 하 여행은 됐다. 네가 벌써 이렇게 어유하게 거둔 것만으로도 내 평생 가장 큰 선물이야. 이제 직장도 구했으니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지. 아들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 장미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만난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서로 잘 맞는 것 같고요. 성격도 밝고 대화도 잘 통해요. 학교는 어디 나왔니? 경기도 쭉 전문대요.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 학벌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건 아니니?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그래, 너도 이젠 다 큰 어른이니 엄마가 섣불리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래도 엄마 눈으로도 한번 봐야겠지. 한번 데려와봐라. 아들은 식 웃음이 어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광명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장미숙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도토리묵, 열무김치, 잡채, 수요까지 식탁은 소박하지만 꽉 찬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쪽에선 아들 주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그래, 어서 와라. 그렇게 처음 마주한 그녀수와 단아하고 깔끔한 복장에 품격 있는 말투. 장미숙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이어,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내민 손을 짧게 악수한 뒤 수아는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지금 살고 계신 곳이세요? 응,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지. 시장하고 가까워서 장도 보고. 아, 시장 그런 내가 편하게 나죠. 눈은 이미 현관 쪽 노후한 신발장과 벽지를 훑고 있었습니다. 장미숙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전 괜찮아요. 요즘 탄수화물 좀 줄이고 있어서 잡채 조금이라도 먹어봐. 직접 볶았어. 아, 다이어트 중이라. 중영은 수아의 애치 슬쩍 눈치를 보았고 장미수군에서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입맛이 좀 다르구나. 근데 수아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네, 저 백화점 본관 3층에 있어요. 여성복 브랜드 매장에서 일해요. 지금은 정직원 전환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매출도 꽤 잘 나왔거든요. 어머님도 백화점 자주 가세요. 3층 쪽엔 고급 브랜드도 많은데, 거긴 평소엔 잘 안 가시겠죠? 나야 뭐 시장에서 장마란 오시면 그만이지. 백화점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 네, 형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뭐, 그때 수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 아빠 돌아가신 지 꽤 되르니까. 아, 그럼 요양시설 들어가시면 편하실 텐데요. 뭐라고, 요즘 요양시설 되게 좋아졌잖아. 호텔처럼 저희 팀장 어머님도
청담동에 있는 데로 옮기셨는데 관리도 잘 되고 방도 혼자 쓰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랑 같이 살게 되더라도 그런 데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편하고 깨끗하고 장미숙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수아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숙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아 씨는 부모님 댁이 서울이 내 집 안에 서초 쪽이에요. 아, 거기 아파트 값이 끝에 비싼 텐데 저희 부모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분사예요. 부모님이 가맹점 계약 중이에요. 그 말에 장미숙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한술 더 떴어왔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그동안 장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 오래 했지. 비 오면 우산들과 앉아서도 팔고 그랬어. 아, 그런 데서 사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못 살 것 같아요. 장미숙은 속으로 빙글 웃었습니다. 대단하단 말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며 하기도 쉽진 않지. 그때 수아가 장미숙의 가방을 훌긋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이건 어디 브랜드예요? 그냥 시장에서 산 거야. 물건은 튼튼해. 아, 예. 요즘엔 명명백도 중고로 잘 사시니까요. 장미숙은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향도 손맛도 그 어떤 정성도 수아에게는 단순한 올대한 것들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들은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먼저 먹고 있어. 급한 전화만 잠깐 바꿀게.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아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아는 곧장 복도 끝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들이셨습니다. 그곳엔 빨래 건조대와 장미숙이 키우는 화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고기를 살짝 돌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베란다 맞은편 작은 방 문도 다 닫히지 않은 그곳에서 장미숙은 휴대폰을 쳐다보며 수아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어땠냐? 그냥 남친은 괜찮은데 문제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영 별로야. 장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도 너무 그려. 무슨 80년대 집 같아. 주방도 진짜 답답해.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무슨 구호 같은 데서 그렇게 오래 살았대? 그녀는 피식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맛있는 척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깡깡해 보여. 밥 먹을 때 내가 잡채 안 먹는다고 하니까 표정 굳더라. 나는 진짜 그냥 탄수화물 줄이는 건데 윙통성이 없더라. 베란다 안쪽 장미숙은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봐. 남편 직업은 좋은데 시가 쪽은 좀 너무 촌스러운 데다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줌마야. 잠시 후 수아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이랑 베란다에 화분 예쁘게 놓으셨네요. 센스 있으세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미숙은 이미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고 수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장미숙은 이 오매칠세 밤점을 설쳤습니다. 수아의 그 말이 귀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줌자야.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봐. 그래,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아이와 진심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을 이대로 면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장미숙은 조용히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아, 프랜차이즈 운영하세요. 명가 갈비 체인이요. 수아가 말했는데 몇 개 점포 갖고 있고 아버님이 본점에서 직접 보신대요.
장미숙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장미숙은 조용히 해당 상관 근처 부동산을 들었습니다. 마침 매물 정보엔 갈비 전문점 상가 급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힘대 중이죠? 네, 임차인은 본사 점주고요. 건물주는 곧 이민가 하신다네요. 이민을 가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재산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려고 급매로 내놓게 되었네요. 여기 1층에 갈비집이 하나 있죠. 아, 네네, 맞습니다. 부부가 하는 집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매물 제가 바로 계약하면 며칠 내에 명예 이전 가능할까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이 현금 준비만 되어 있으시면 2주 전에 정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미숙은 명함을 하나 받아들고는 그 갈비집에 직접 가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식당 입구는 번듯했습니다. 커다란 간판과 큼지막한 현수막, 명가 갈비 직영점이라 쓰인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런 시간 장미숙은 혼자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알바생에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장미숙은 한번 훑어보고 묘하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점심 늦게 먹게 됐네요.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놨습니다. 팔짱을 긴 채 장미숙은 위아래로 살피는 나이든 남자 머리카락엔 염색이 덜 빠졌는지 희끗이 끝했고 목소리는 마치 경비원에게 지시하듯 딱딱했습니다. 손님, 여긴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장미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밥 손님 받지 않아요? 저희 매장은 회전료 중요해서요. 대입을 차지하고 혼자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2인분 시키면 되죠. 그는 실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2인분으로 난됩니다. 기본 3인분이에요. 그나마도 드시다 남기면 벌금 있어요. 장미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 딱 봐도 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아가 말했던 자수성가에서 프랜차이즈 일군 아버지 장미숙은 한 발 물러서요. 테이블 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빈 자리 많잖아요. 손님, 이건 규정입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원래 이런 방침이에요. 뒤쪽에서 중년 여성 하나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보내. 괜히 얘기 길게 하지 마. 여기 혼자 오는 난 아예 밥도 못 먹는 겁니까? 제가 돈이라도 안 낼까 봐서. 남자 사장은 한숨을 쉬며 메뉴판을 툭 던지듯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시키시던가요. 3인분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남기시면 1인분당 5,000원 추가 요금 나갑니다. 메뉴판 보세요. 여기는 손님한테 일단 식으로 대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그냥 나가주세요. 1인 손님 안 받는다니까. 그래요. 사람값이 참 가벼워네요. 식당 한쪽 창가 테이블 커플이 조용히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이 살짝 고개를 돌리며 응을거렸습니다. 야, 저기 봐봐. 할머니 혼자 오셨는데 저 사장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고기 뒤집던 집게를 멈추고 고기를 돌렸습니다. 장미숙에게 툭 내던지듯 메뉴판을 던지는 사장, 무조건 3인분 시키셔야 합니다. 남기시면 벌금이 있어요. 와, 진짜 말투 뭐냐? 여자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놔야지. 요즘 이런 갑질 영상 올라가면 바로 욕먹는 거 알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사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왔다고 손님 무시하는 건 둘째 치고 메뉴판을 던진다고? 할머니한테? 장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갑질이야 완전. 이런 가게는 한번 혼절 나봐야 해. 문이 닫히자 사장은 숨을 푹 힘이 어떻게로 돌아섰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뭐 하나 먹겠다고 저렇게 질지.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마치 누가 듣기를 바라는 듯 갈비 위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며 신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쫓아낸 노인네가 며칠 뒤 이 식당의 건물주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일주일 뒤 부동건과 계약을 마친 장미숙은 그 상가 건물의 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조용히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설권이 최근 변경됐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완료 시점까지만 유효하고 제 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네. 사모님도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이 1년도 더 남았어요. 그게 무슨... 남자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 사망 보시면 계약 만료 후 근신 거절 가능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측 요청으로 만료 후에는 퇴가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저희 몇 년을 여기서 장사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와도 다 연결돼 있는데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러시면 저희는 전달만 드릴 뿐입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조만간 연락드릴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작 남자는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매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는 거잖아. 수아가 놀란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방금 밖에서 들었는데 수아야 건물주가 바뀌었대. 그리고 제 계약 안 해준대. 뭐라고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야. 우리 어기 나가면 어디서 다시 자리 잡아. 경기도 성남 작은 카페 창가 쪽에 예비사돈 부부와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니. 이건 무슨 갑질이야. 수아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아는 잔을 쥐인 채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누구라고요? 부동산에서는 다음 주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 대면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장미숙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다름 아닌 장미숙이었습니다. 차분한 정장 차림에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묶은 머리 커다란 쇼핑백 대신 고급 가죽백 하나를 들고 천천히 무표정하게 그들 앞에 걸어왔습니다. 수아는 장미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고 후악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대로 뽑았습니다. 잔은 덜컥 책상에 떨어졌고 테이블 위에 커피가 흥건히 번졌습니다. 예비사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아야 어머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에 소개가 늦었습니다. 장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장미숙애입니다.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이 왜 여기 아니? 이 건물이 어머님 거라고요. 장미숙은 웃지도 않고 천천히 컵받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너무 하참해 보는 느낌. 그 말에 수아의 손 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그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후엔 요염원가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더니 날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라고. 수아의 어깨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데 말이죠. 수아 씨 세상은 보이는 태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장미숙은 아이스크비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냥 저런 애도 있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사람의 첫 마디가 그럴 수가 있나? 수아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숙은 눈길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죠. 그 프랜차이즈 가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사돈분들이 운영하신다는 것까지. 수아 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설마 일부러 가게를 사신 겁니까? 장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계약 만료 후 제 계약 없습니다. 그 말이 수아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게 그 갓 직사 자리 한 번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장미숙은 이마를 짚으면 낮게 웃었습니다. 그 갓 직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르신 사람의 본질은 그런 사소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수아는 결국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무례했고 경솔됐어요. 장미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나를 무시한 그 자신에게 먼저 해야죠.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날 수아 씨는 내가 뭘 입었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날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더군요. 제가 너무 경솔됐어요. 어머님 뵙고 나서 그냥 제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어머님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너무 늦었음. 사람 마음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건 부모님 가게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고 네가 무시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가진 게 많았다는 걸 알고 나서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수아는 눈을 질근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진심이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거야. 장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그날 받은 대접저도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덜컥 문이 닫히자마자 수아 아버지는 모자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노인. 내가 건물주라고. 아니, 우리가 그날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혼자 왔다고. 3인분 시켜야 된다고. 한 게 뭐 그렇게 대역죄냐고. 유료 프랜차이즈 다 그래. 남기면 벌금 있는 것도 정책이잖아. 아니, 진짜 미치겠네. 저 여자 우리한테 그날 받은 대접 고스란히 갚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임대계약을 끊어버려. 보복이잖아. 고소의 집주인 갑질로 뭐 우리가 갈 데가 없어. 더러워서 옮기고 많다. 수아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엔 이제 막 내린 간판이 포기해져 있었습니다. 그까지 건물주 본점 있다고 유세야. 분노는 했지만 어쩐지 말 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수아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진 제 중을 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쫓기듯 나가게 만들 줄은 몰랐지. 이 동네가 장사가 제일 잘 됐는데 이제 어쩌냐. 불법은 아니에요. 아빠 재계약 안 해준 것도 임대리 올린 것도 전부 계약범인 해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녀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빠 내 남자친구 유명 로펌에서 일해. 지금 장미수 어머니 마들이 그 변호사예요. 뭐라고? 로펌 변호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솔직히 이길 수가 없어요. 시끄러 우리가 갈 데가 없어. 더러워서 옮기고 많다. 옮기고 많아. 그러자 수아 어머니는 고개를 잡고 말했습니다. 수아야, 응, 너 남자친구한테 한번 잘 말해봐. 그때 알바가 뭔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하고 어머니만 텐 미안하다고 사과 좀 드려봐. 수아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남자친구가 퇴근하는 로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퇴근 시간 로비 앞은 붐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수아가 칩색이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수아는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눈가는 벌써 촉촉하게 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말도 섞기 싫다는 듯 고개를 잡았습니다. 너랑은 할 말 없어. 준호야, 제발 어머니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걔에서 알바가 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 걔 자를게. 진짜 미안해. 왜,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서 별 볼 일 없는 늙은 아줌마라고 한 건 뭐라고 거짓말할 건데? 그런 뜻 아니었어. 이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고? 웃기지 마, 준호야, 제발. 수아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이제 너랑은 끝이야. 수아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꼭 진 채의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준호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말없이 그 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수아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은식하고 급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동안 붐비던 갈비 프랜차이즈 간판이 철거되자 자리를 오가던 상인들은 하나 둘 고개를 케옥거렸습니다. 아니, 저 가게 망했나봐. 그 집 원래 장사 잘 되던 것 아니었어? 그때 근처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휴졌더니 말했습니다. 야, 유튜브 못 봤어? 신문 기사도 떴는데 여기 사장이 할머니 혼자 왔다고 메뉴판 집어던지고 갑질한 거 그것 때문에 완전 난리였잖아 뭐. 진짜 그랬다고. 사장 미쳤네. 그래, 저기 원래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영상 때문에 다른 지점도 피해받아서 지금 소송 들어가고 난리래. 와, 결국 이렇게 돌아오네. 그러게. 갑질할 땐 몰랐겠지. 그 말이 화살이 돼서 다시 돌아올지.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리에 조촐한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든든한 백반 65세 이상 어르신 점심 6,000원. 시장 한편에서 사평 남짓한 가게에서 작게 장사하던 부부가 이 가게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큰 조리대와 넓은 창고, 제대로 된 환기시설까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게 오픈 하루 전날 남편은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상태를 확인하며 여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와도 되나 몰라. 임대료가 시장보다도 싸잖아. 그때 장미숙이 가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혹시 식사 중이시었어요? 불쑥 찾아와서 최혜송에 이어 부부는 깜짝 놀라며 발덕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희야말로 너무 최소해서 저희 가게에 기부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까지 내주시고 거기다 임대료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시고.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와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냥 감히 감사하단 말도 못 꺼냈어요. 제가 못하는 걸 대신해주는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분들한테 이 자리가 더 의미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시장보다 조리 공간도 훨씬 넓고 쾌적하죠. 일하실 때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참 따뜻합니다. 장미숙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요즘 이런 가격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부부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사장님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가시는 걸 보면 저희도 뿌듯해요. 이 가게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이 동네엔 이런 따뜻한 밥집 있고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누군가가 붙여놓은 송글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든든한 밥 반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후 장미숙은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백반을 제공하는 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자리를 내주었고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고 점심시간을 맞아 하나 둘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백반 하나요. 고기 반찬 조금 더 줄 수 있나? 잘 먹고 갑시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인사를 건네면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밥을 푸고 아내는 따뜻한 국을 들고 어르신들 테이블을 오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구를 뜯어 하나 챙겨가세요. 식당 안은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서로를 향한 다정한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크고 배움이 짧다고 사람이 작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태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깔보는 마음은 언젠가 똑같은 시선으로 되돌아오고 묵묵히 참아온 사람의 품격은 결국 세상 앞에 증명됩니다. 남의 그릇을 함부로 재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의 아트인 깊이를 드러내는 법이죠.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인생을 반전시키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원함과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통쾌하고 더 사람 냄새 나는 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